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십니까? 구매 관리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우리가 식품 구입 계획을 위한 이제 기초 지식인데,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고 17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식품의 구매 계획을 위한 기초 지식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 파악을 위한 자료를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전년도에 사용식품에 대한 단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올해 총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추세들이 있을 거예요. 월별로. 그런 부분에 한번 비교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식품의 2번. 출하표와 가격의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다. 크게 나누면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각 지역마다 특수성도 있고요. 또 출하 시기가 틀리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출하되는 것들이 예를 들자면은 뭐가 있나고요? 장마가 많이 되었다. 비가 많이 왔다. 그로 인해서 물품이 없다면 굉장히 또 비싸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식품과 가격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고려해 봐야 되겠다. 참고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구입 계획을 위해서 기초 지식을 이제 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 유통기구와 가격을 알아둘 것. 가격과 선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뭐 커피숍, 카페를 한다. 그러면 커피에 대한 등급에 따라서 어떻다 가격이 틀려지겠죠. 예를 들자면 아주 저렴한 원두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원두들을 사면 한 20% 저렴하다. 20% 저렴하다고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 그것을 가지고 결점들을 골라내니까 그 결점도 이양이 한 20% 정도 되더라. 그러면 뭐예요? 인건비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 더 들어가고, 대신에 20% 폐기율을 계산하면 원래 20% 비싼 거 사는 게 시간상이나 아니면 마음도 상하는 게 덜 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입수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파악하는 게 좋다. 그 내용이 뭐예요? 콩이 왔는데, 그러한 콩들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변질이 일어난다든지, 옛날에 그렇게 변질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차를 가지고 수출했는데 그 차가 적도를 지나면서 발효가 돼가 홍차가 되고, 긍정적인 면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도 시퍼런 걸 따가지고 갖고 오니까 이제 익는 거.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어떤 현상,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 냉동을 시켜서 가져오니까 어떻더라? 오랜 기간 오다 보니까 유통구조가 복잡하면 수분이 날아가고 그로 인해서 고기가 질겨진다든지 고기 질감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치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면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유통기구와 가격을 알아볼 것. 예를 들자면은 어떤 게 있나요? 냉장고가 와야 된다, 냉동고가 와야 된다에 따라서 또 틀리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폐기율과 가식부. 버려지는 게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자면은,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또 뭐 각종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버려져야 될 것들이 많다든지, 또 이제 우리가 가용할 것, 사용할 부분들이 퍼센테이지가 뭐 80%, 70%밖에 안 된다. 고기 같은 경우도 갈비살인데 뭐 어떻게 해요? 비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부위를 빼버리고 나면 실제로 먹고
또 관리하는 부분에서 폐기율이 너무 높으면 구매 단가에서 버리는 게 뭐 막말로 뭐 30% 40% 돼버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유한 케이스지만은 사박기를 하면서 폐기율 자체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걸 산출해야 됩니다. 자, 회를 뜰 때 무게 단위로 이제 회를 받아서 회를 뜨고 난 다음에 폐기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계획. 자, 저장 허용량이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자, 냉동고 캐파, 냉장고 캐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기를 알고 아무리 냉장이 좋다고는 하지만 저장성에 저장 기간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더 많이 구매를 해 놓을 수도 없다는 거. 그럼 어떻게 자주 배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같은 단백질인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종류가 있다면은 자, 지금 현재 가격이 변화가 너무 심한 것들 있잖아요. 자, 같은 단백질인데 소고기 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돼지고기로 대체가 가능한지, 물론 고기의 질감은 틀리지만은 영양분이나 아니면 너무나 단가가 세다 보니까 변경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손님이 안 사 먹으니까. 자, 지금 고기 가격 자체가 얼마 정도 한 2배 정도 과거에 비해서 올랐다. 자, 그러니까 손님들이 선뜻 먹기에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겠죠. 왜 힘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고기를 먹고 싶어도 자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장사가 안 되니까 손님이 올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인 먼저 돼지고기를 숯불에다 구워 먹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돼지고기도 같이 판매한다는 걸 홍보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부분들 유사 업종이 되잖아요.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사용 계획 얼만큼 저장 기간을 얼마 동안 보관할 건지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뭐 계약을 할 때 뭐 1년 단위로 계약한다든지 그 다음에 많은 양을 계약을 하면 단가 자체가 또 어떻게 된다? 저렴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저장 공간이나 아니면 저장성만 확보된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뭐, 소머리 곰탕집 같은 경우, 소머리를 아주 큰 냉장고에다가 1년치 형태, 1년 계약으로 미리 해놓는 게 가격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그대로 하겠다. 자, 그랬으면 지금 어때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었는데, 가격은 그대로다. 그러면 이익이겠죠, 그죠? 자, 기간적으로 계약하는 거. 많은 물량을 계약하면서 단가를 내리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걸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재료의 종류와 품질 판정법.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각 재료의 특성을 잘 살펴보고 뭘 해야 되겠다? 우수한 품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품질 판정을 할 때는 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요. 자, 불량 식품도 좀 적발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불분명한 식품을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혀낸다. 좀 애매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독성을 가진 거라든지 아니면 부패화된 것을 이제 화학적으로 또 여기에 음식과 관련된 포장지 같은 경우도 요즘 같은 경우 포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포장을 사는 랩이라든지 포장을 해놓은 플라스틱 통 같은 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균 검사나 식품 일반 분석을 통해서 위의 식품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매할 때 잘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자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 좀 다 돼가는 식품들, 유기간이 다 돼가는 식품들, 혹 가다가 또 유기간이 넘는 그런 것들도 구매하면 비용이 저렴하잖아요. 자, 내일까지다. 근데 우리가 영업을 할 때 유기간은 내일까지는 괜찮아요. 내일까지 판매할 수 있겠다. 근데 내일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조금 남았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아주 퀄리티에서 음식의 퀄리티는 유기간이 내일까지라고 하더라도 먹는 데는 이상이 없지만 품질의 우수성까지 보장한다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윤만을 추구해서 저렴한 것을 찾아서 구매해서 고객한테 내면 거짓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주 싱싱한 것을 자,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나의 메뉴를 아주 최상으로 만들겠다. 자, 이익보다는 메뉴의 품질을 높이는 곳에 만들겠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 자, 유기간이 뭐 7일이라면 우리 거는 며칠 2일 안에 다 팔리는 거예요. 2일, 3일 안에 좋은 것만 사용하겠다. 7일이 남았지만 5일 안에 다 사용해버리면 품질에 대한 퀄리티는 뛰어나겠죠. 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먹어서 이상은 없지만은 품질, 맛에 대한 보장까지는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메뉴별 자,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하냐면 17페이지 밑에 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메뉴별 주요 식품 품목인데, 자, 식품 종류를 곡류, 서류, 두류, 채소류, 과일류, 수산물, 육류, 기타 이렇게 어떻게 한다?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식품 품목별로 원산지와 특성을 좀 아셔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뭘 한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자, 싱싱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퀄리티가 괜찮은 걸 구매할 수가 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높은 음식을 고객님께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책 페이지 넘겨서 18페이지 합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18페이지. 자, 곡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류 같은 경우에는 자, 쌀, 보리, 멸, 자, 조, 옥수수, 자, 이런 것들. 자, 주 성분은 탄수화물이고 장기 저장이 가능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살펴봤을 때 쌀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 쌀 같은 것들은 몇 년을 보관할 수 있다? 네, 5년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년을 보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좋은 품질이 계속 잘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 자, 갈라지는 현상. 쌀액이라고 하죠. 그죠? 쌀이 갈라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떤 현상? 그 다음에 쌀이 이제 드라이 되는 거. 수분이 날아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쌀의 변색, 색깔이 변해요. 어떻게? 누렇게 변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쌀에 대해서 본다면, 이치, 냄새가 나요. 곰팡이가 핀다든지, 자, 이런 현상들. 자, 거의 다 시간이 오래될수록 어떤 현상?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자, 그런, 현상입니다. 자, 장기 저장 5년 동안 저장하면 가능하겠죠, 그죠? 장기 저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유통하기에도 좀 편리하죠,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겠고, 자, 수분 없이 잘 보관을 해야 되겠고, 자, 이런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알 굵기가 좀 굵고 전부 다 비슷비슷하면 좀 괜찮은데, 덜 순응할수간다든지 갈라진 게 있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좀 가벼워져 수분이 있다든지 또 색깔이 누렇다든지 이러면 안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서류 같은 경우는 감자, 고구마, 자, 토랑, 곤약, 참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감자, 고구마가 대표적인데,
수분이 많아서 장기 보관이 어렵다. 자, 그래서 이런 식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너무 많이 사놓으면 안 되고요. 자, 감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먹더라도 중간에 싹이 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변화돼서 독성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만약에 일부가 싹이 났다면 일부를 내더라도 도려낸다고 하죠. 굉장히 크게 도려내야 된다는 자,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류, 콩 같은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거, 콩, 팥, 녹두, 강낭콩,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탄수화물이 적은 콩, 자, 그 다음에 지방 함량이 좀 많다.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많은 것은 팥, 녹두, 자, 이런 것들, 완두, 강낭콩. 자, 단백질을 한 20에서 50%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땅콩은 한 30% 이상. 자,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비타민 E도 많다. 자, 그래서 콩 같은 경우에는 어, 단백질 풍부한 이제 나이대 그리고 어린이들 이제 식품이 좀 좋겠죠. 자, 그다음에 채소류. 자,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4번입니다. 자, 품종이나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수분은 90%인데, 자, 부피에 비해서 칼로리가 적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칼슘, 비타민, 무기질, 알칼리성 식품, 자, 이런, 자, 알칼리성 식품, 고기, 이런 것들을 좀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이런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잎, 줄기, 뿌리 이런 종류에 따라서 부분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성분도 다르다는 거. 자, 이런 것들. 자, 잎경 채소 같은 경우에는 잎을 가지고 먹는 요리하는 그런 거고요. 자, 뿌리 채소 다 아시죠? 뭐 무, 당근, 양파, 토란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어, 열매를 사용하는 과채류 같은 경우는 호박, 오이, 고추, 토마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의 각종 이제 특징이나 향이나 아니면 단단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과실류. 자, 과실류 같은 경우에는 과육이 발달한 형태. 자, 사과, 배, 모피, 모가가 있고요. 감, 감귤, 레몬. 자, 일거는 준, 인과류. 자, 핵과는 자, 자두, 앵두, 살구 이런 것들, 매실. 자, 그 다음에 장가류는 딸기, 그 다음에 포도, 자, 바나나, 파인애플, 건가류는 잘 알죠. 밤, 호두, 은행 대추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분류만 해놨는데 각종 특징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뭐 밤 같은 거는 뭐 색깔이라든지 굵기라든지 또 그다음에 뭐 딸기나 포도 같은 경우에는 뭐 신선도라든지 아니면 물러진 게 없다든지 자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수산물 좀 많이 자 6번 수산물은 자 크게 나누면 해수어, 담수어 자, 그러니까 바다 물고기, 그 다음에 민물 물고기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더 세분화하면, 자, 생선, 배류, 각각류, 해조류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요. 자, 신선도가 생명이고, 조직이 연하고, 또, 부패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또, 보관 저장이 어렵다. 냄새도 좀 나지요. 자, 그래서 뭐, 선어류, 건조 생선, 수산 가공 이런 것들 다른 형태로 보관을 용이하기 위해서 많이 만든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자 이러한 생선류 같은 경우에는 부패의 순서가 뭐냐면은 생선 같은 경우 어디 제일 먼저 부패되는 데가 이제 눈입니다. 눈.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뭐 동태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의미는 뭐냐면은 눈에는 단백질이다 보니까
또 빨리 부패가 이루어진다는 거 일단은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복부 부분 지방이 많다 보니까 그쪽도 배가 빨리 이루어지는데 눌러봤을 때 뭐 가스가 찼다든지 불룩하게 부풀어 올랐다든지 자 이런 거 고기살의 탄력 같은 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자 이런 수산물 종류를 가지고 파악하는 자 그런 능력도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육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나누면 소고기, 돼지고기, 이제 뭐 닭고기, 오리, 뭐 칠면조는 우리나라는 좀 잘 안 먹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이러한 육류는 좀 다양한 품질이 있다는 거, 뭐 품종에 따라서, 사육 기간에 따라서, 또 사육 방법에 따라서, 또 음식을 어떤 걸 먹이냐에 따라서 품질이나 맛이나 등 것들이 차이가 난다. 자, 그래서 뭐 또 육질의 부위에 따라서 이제 목살, 그다음에 뭐 등심, 그다음에 뭐 앞다리살, 뒷다리살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뭐 숙성도나 이제 뭐 지방색이나 조직감 이런 거에 따라서 등급을 다양하게 매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등급 차이에 따라서 이제 뭐 각종 가격표나 이런 것들이 매겨진다는 거. 자, 여러분들은 뭐 고기를 본다면 어떤 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뭐 오리고기 있다면 어떤 고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뭐 닭고기 같은 경우도 뭐 껍데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리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 가슴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 전부 다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자기가 선호하는 것에 뭐가 있다? 특징이 있다. 자, 그런 부분들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우유, 유제품, 커피, 음료, 통조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도 여러분들이 잘 키울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볼 수 있는 능력들. 그냥 요즘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외국산 같은 경우에는 년, 월, 일시가 반대로 되어져 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이게 통조림이 왔는데 안으로 찌그러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팽창대가 있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어떻다 이런 것들은 구매하면 안 되고 또 너무 훼손돼 있다든지 아니면 통 자체가 찌그러져 있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크죠,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무엇을 능력들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좀 돌아다니세요. 마스크 끼고. 자, 해산물 시장, 포항 같은 경우, 죽도 시장에 가서 시장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언제 간다? 그냥 일반 시간대에 가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새벽에 가세요. 몇 시? 4시, 5시 때 가보세요. 5시 때 가서 가면 전체적으로 뭘 한다? 경매를 해요. 경매를 하면서 각종 오만 이제 뭐 생선들이 다 나와요. 1차 경매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다시 사람들이 그 물건 받은 걸 가지고 또 전이 펼쳐져요. 전이 펼쳐지면서 가격이 한 20% 내지 30% 변경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 경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소속된, 등록된, 한정된 사람들이 받겠죠. 그죠? 자, 새벽에 자, 삶이 힘들 때는 두 곳을 가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곳, 한 곳은, 장례식장, 화장장, 이런 곳. 자, 화장장에 갔을 때, 이제 삶이 어떻게 되는지. 자,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떤 현상, 사람들이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 그런 곳을 한번 좀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고등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참고등어부터 시작해서 뭐 점고등어 이런 형태로 다양한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떤 게 좋은지 그분들은 팔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르쳐줘요. 자,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좋다. 자, 문어 같은 경우도 막 있단 말이에요. 뇌물이 큰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은 얼마 돈도 비싸요.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 번씩 알아보고, 자, 금액 한 60만 원씩, 80만 원씩, 막 그렇게 합니다. 한 3, 40명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다양한, 이제, 재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 구매를 하려면 이런 이제 재료들에 대한 특징, 특성, 그리고 전반적인 뭐 가격이라든지 신선도라든지 좋은 제품을 잘 선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막 나가서 꼭꼭 돌아보세요. 슈퍼마켓 아니고 시장에 가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